이런 외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몸의 외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너와 내가 법적으로 서로 합의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일종의 오염감을 느껴요. 이 사람이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더럽혀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내가 오염된다는 느낌, 그래서 불결하다. 이런 불결감이 상대방과의 감정도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정서적 외도가 있죠. 정서적 외도도 놀라울 정도로 몸의 간격을 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서적 외도를 넘어서 몸의 외도까지 했을 것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 외도는 더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관계 우리를 완전히 극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는가? 지옥이다. 이런 지속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태웁니다. 태우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번의 외도라고 하는 건 단기에 어쩌다가 넘어지듯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월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들어간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이 있고요. 그리고 몰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의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저는 이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예요. 이 폭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처음에 한번 툭 치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내가 이를 이렇게 다뤘을 때 쉽게 넘어가고 오케이를 해? 다음번은 어떻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는 것을 넘어서 뺨을 한번 때려보겠죠. 그 뺨을 때린 다음엔 또 다른 주먹이 나가겠죠. 쉬운 용서는 곧 이어 또 다른 폭력을 바로 빠른 속도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서를 뭐라 그러냐?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값싼 용서. 이 값싼 용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함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난다. 이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 몸의 상처는 이 심장뿐만 아니라 심정에도 멍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 이건 반드시 꼭 상담은 받으시되 이혼도 고려하셔라.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정말 답이 없어요. 중독은 그게 알코올이 됐건 아니면 그게 마약이 됐건 아니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되든지 간에 잊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중독을 서포트해요? 그럼요. 서포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을 유지하고 구슬을 사다 주고 그렇게 이 삶을 지탱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동의존자라고 불러요. 공동의존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의존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존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의존자는 이 사람에게 의존되는 겁니다.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누군가 엄청난 그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완벽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교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하셔서 오신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요? 바로 이 뒤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네. 주책이지 어떻게 여기를 또 오셨어요. 사실 재영 씨가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너 나한테 맞으면 죽어. 아니! 얘기를 하잖아.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술도 끊고 이분이 직업이 없었어요.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일해야 된다. 작은 일이라 상관없다. 꾸준히 해라.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은 술도 다 끊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씨 옆에 지금 아내가 계신데 저분은 천사예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변화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끝까지
이 말없는 나의 온도가 있는 이 천사가 앞으로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재영 씨가 아내를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우리에게 40대의 아픔으로 다가오고요. 이런 40대의 아픔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또 나이 들어 50대에 접어들게 되죠. 50대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50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애들이 꽤 많이 컸어요. 애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 결혼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 이 빈 공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애들이 떠나간 자리 그 빈자리에 어미새가 떠나간 그 새끼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빈둥지 증후군은 5%고 나머지는 어떻게? 만세! 자유다!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우리가 나갔는데 엄마가 너무 시원해하니까 섭섭하다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얘기합니다. 슬픈 척해라. 굉장히 안타까운 척해라. 그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야호. 그래서 왜 한때 어떤 광고에 보니 손주들이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다고. 애들이 있으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대학생 아이들을 둔 부부들이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대학을 간다는 게 기숙사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아니면 자취를 하거나. 근데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고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이제 정신과를 다니게 됐어요. 정신과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정신과에서 같은 정신과를 다니는 한 화가를 만났습니다. 화가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내가 사랑을 퍼부었던 자리 이 자리가 비어서 내가 아파서 거길 갔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면 내 아이만큼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결국 남편이 알게 됐죠. 남편이 결국은 이 뒤를 밟아가지고 화가가 있는 그 집을 이제 급습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막 다툼이 나고 그랬죠. 결국 이래저래 싸우다가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서 이 아내도 이제 연기를 막 흡입하고 그래서 병원에 딱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딱 가서 이 여인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남편이 그 옆에서 아내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 아내가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돌았었구나. 그렇게 다시 마음 먹고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금 사과할 거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 빈 마음이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근데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가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또 이렇게 아픔을 승화시켜서 예술로 승화시켜지지 않았을까